Hello, good to see you again.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신토익 오픈을 했죠? 여러분들 충분히 신토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아직 안 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에 은근히 신토익이라는 어떤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움이 있나 봐요. 약간의 어떤 무거움.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토익이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하기 좀 힘들어졌으니까 토익 시험을 안 보는 곳이나 아니면 토익 시험 말고 뭐 다른 시험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있어. 많지는 않지만. 그죠?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분명히 요령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요령 이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거든요. 적응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토익 시험을 안 보겠다. 글쎄 그건 뭐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여기서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더 아까운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이 사실은 모두 다 이 신토익에서 투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앞에 신자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그냥 신자가 새로운 신자 아니에요. 이거 한자 신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매울 신으로 잘못 보고 이건 너무 독하다. 점수 안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아예 안 보신다면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까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이 신토익 분명히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만큼 충분히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소개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전략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 누군가 정확하게 안내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자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LC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각 파트에 대한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attitude 이번에는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attitude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샘플 자 각각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샘플을 조금 연습을 한 후에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몇 개만 들어가서 오늘 강의를 구성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LC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습관 habit이죠. 습관이 habit이죠.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도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습관 형성이 어쩌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왜? 이 LC가 listening comprehension listening이니까 일단 뭐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죠. 귀. 그죠? 근육이에요 이것도요. 귀도 근육이에요 근육 이게. 알겠죠? 그래서 막 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듣기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귀로 듣는 거예요. 이 근육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들리는 사람은 이 근육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잘 안 들리는 사람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운동이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운동 선수들 중에 이런 습관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막 휘두르기 전에 막 별 폼을 다 잡고 그러면서 또 아웃되기도 하고 또 홈런 치기도 하고 투수들 보세요. 공 던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동작을 합니까? 어떤 그런 습관들. 그죠? 이 습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못 고쳐요. 심지어 그래서 TV에 어떤 사람 딱 그 하는 행동만 딱 봐도 저 선수 이름 뭐다 라는 걸 알 정도로 그죠? 고정화되는 경우도 있죠.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 반면에 이 습관을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린 친구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쩌면 이 습관 형성에 대한 얘기하고 관련이 많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자,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토익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해보셨던 분들이
또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파트 1, 2를 포함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일단 파트 1은 오늘 조금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파트 1은 6문제로 문제수가 일단 적다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1, 2를 한꺼번에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파트 2의 올바른 habit,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뭐라 써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뭘 없애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평상시에 오히려 생각이 없던 친구들이 시험장만 가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우 허다하죠. 응? 평상시에 막 이것저것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시험 때 가면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평소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평소에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무슨 포인트?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모두 체크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어집니다. 자, 토익에서는요,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연습의 한 방향으로 문법 포인트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럼 어휘는 왜 뺐느냐, 여러분들? 어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단어는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갭이 커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단어 실력이 벌써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어를 거의 안 외운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 두 분들을 동시에 놓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단어 실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분은 단어 실력이 없으니까 단어 얘기부터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알겠죠?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단어 실력이 있든 단어 실력이 없든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는 문법적인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럼 단어 실력이 있는 분들은 문법만 쌓으면 되는 거고, 단어 실력이 없는 분들은 문법적인 포인트를 쌓으면서 동시에 단어를 외우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토익에서 생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 일환으로 포인트가 문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상시 문법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 혹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없애는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무슨 파트요? 무슨 파트? 파트 2부터 말입니다. 알겠죠? 특히 파트 2부터 말해요. 시험 끝나고 얘기합니다. 시험 끝났어요. 자, 정기시험이 끝나고 선생님 파트 2가 너무 빨랐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만 어려울까요? 남들도 어렵겠죠. 남들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남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점수가 오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트 2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점수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누가 승리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자, 바로 어떤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느냐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 습관에 해당합니다. 생각 없이 풀었던 문제가 오히려 정답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근데 그 포인트가 바로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뭐였는데요? LC인데. 자, listening comprehension, LC인데 왜 문법을 강조하느냐?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3번이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정답과 오답 표현을 모두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기준은 반드시, 자, 반드시 무슨 책? 자, ETS 문제를 기준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ETS 문제를 기준합니다. 자, 정오답 표현 모두 외워야 된다. 시중에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시중에 있는 책은 다 나쁜 책이에요. ETS 책이 좋은 책입니다. 라는 걸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과 오답 표현을 모두 외워야 되는 책은 유일하게 ETS 책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틀림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경제적인 공부를 지향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1번. 생각을 없애야 되고요. 생각을 없애려면 포인트가 문법적인 포인트를 먼저 두고 생각을 해두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오답을 한꺼번에 같이 외워두는 습관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너무 진지한가요, 여러분들? 평상시 저랑 좀 다르죠? 일단 끌고 가볼게요.
자, 파트 3, 4, 파트 3, 4의 올바른 habit, 습관. 자, 첫 번째. 자, 문제하고 보기는 밑줄 치지 않고도 해석될 정도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요. 문제하고 보기예요. 듣기가 아니에요, 듣기가. 풀을 때 문제하고 보기를 보고 풀어야 되죠. 그 문제하고 보기만큼은 가급적이면 밑줄 치지 않고도 해석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좋은 습관. 자, 두 번째. 일단 그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 후에 이제 스크립트, 원고를 확인하겠죠. 그 원고를 확인하실 때 전체 문맥을 통해서 표현의 유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즉, 스크립트를 쭉 읽겠죠. 혹은 스크립트를 쭉 듣겠죠. 그럴 때 이 스크립트를 쭉 읽거나 들을 때 가급적이면 끊어서 보지 마시고 끊어서 읽지 마시고 끊지 말고 한꺼번에 쭉 읽거나 끊지 말고 쭉 한꺼번에 들은 다음에 전체 문맥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쭉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야. 아,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물건을 주문하는데 애로점이 있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내일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구나 라는 걸 전체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혹은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요 마지막 습관이 있죠. 스크립트를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자 요거 명심하세요. 소리를 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그냥 듣기 공부가 아니라 읽기 공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여러분들 요 습관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우 막 눈이 아파. 막 눈이 막 시리고 아파. 막 손도 아파. 막 팔목이 아파요. 왜? 눈으로 막 읽고 그다음에 손으로 막 써가지고 눈도 아프고 막 손이 아파요. 무슨 공부한 걸까요? 무슨 공부한 거예요? reading. 읽기 공부한 거예요. 읽기 공부. 알겠죠? 눈이 아프면 읽기 공부를 한 거예요. 손이 아파요? 막 따라 쓰니까 읽기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자, 이어폰에 저기 그 MP3 플레이어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각종 기자재 MP3 담아다가 그 다음에 이어폰 끼죠? 자, 귀에 낍니다. 막 들어요. 계속 들어. 뭐가 아파요? 막 귀가 아파. 너무 아파.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귀가 아파. 무슨 공부한 걸까요? 막 들었으니까 무슨 공부한 거야?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픈 거야. 알겠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듣기 공부는 뭐가 아파야 돼요? 입이 아파야 돼요. 입에 침이 마르고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여기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입이 욱신거리고 아파야 됩니다. 1시간 정도만 따라서 읽잖아요. 그죠? 아파요, 입이. 알겠죠? 이렇게 입이 아프면 무슨 공부한 거예요? 그게 듣기 공부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습관을 지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잊지 마세요. 소리 내서 항상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교재 얘기를 했어요? ETS라는 교재 소개를 했죠. 이 ETS 교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답이에요. 자, 그 앞에 무슨 오답이라 써 있어요? 자, 매력적인 오답이란 말이 써 있죠. 오답이 매력적이다. 우리 영화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 중에 악당이 나오죠. 이 악당이 생각보다 매력적인 악당이, 그죠? 이 매력적인 악당이 이 영화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지는 경우가 많죠. 알겠죠? 악당인데 굉장히 동정이 가고, 악당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막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왠지 그냥 호감 가는 그런 게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토익 문제란 일단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문제집도 비슷해요. 솔직히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도 정답 포인트는 거의 비슷해요. 왜? 토익 테두리 안에서는 정답은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 이따가 전화할게, 이메일 보낼게, 팩스 보낼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연락한다. 컨택트. 인사부에 있는 탐에게 연락할게. 자재부에 있는 수지에게 전화해볼게. 누구한테 얘기한다? 동료에게 얘기한다. 동료, colleague, coworker. 답이죠. 그게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정답은요. 하지만
그 오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중에 있는 책과 좀 다릅니다. 무슨 책이요? 우리 ETS 책이요. 알겠죠? 자, 매력적인 오답이란 오답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오답이 반드시 돌아올 건데요. 자, 정답보다 오답을 훨씬 더 많이 골랐다면 이 오답을 고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복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답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도 틀릴 수 있다면 이 오답이 부메랑처럼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오답을 꼼꼼히 외워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죠. 단 무슨 책 기준으로요? ETS 책 기준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파트 2 얘기 아까 잠깐 했었죠? 이 파트 2에 대한 얘기가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 써있죠? 2번이라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 B, C 알죠? 어떻게 푸는지 답을 한번 크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준비! Number 2. Henry will hand deliver the training materials. A. By express mail. B. Tell him I said thanks. C. The second presenter. 어때요? The answer is 정답? 내가 아까 빰빰 먹었네. 아니, 지금 들었죠? 그러면 답을 불러야죠. 답 골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에요.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토익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문제를 지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답을 얘기하는 게 토익이에요. 어? 한 번 더 들어볼까? 아니야. 그건 토익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들었으면 답을 골라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틀렸던 맞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습관 얘기하는 습관. 오늘 제가 습관 얘기했잖아요. 그죠? 토익 습관이에요. 야, 아무거나 불러야 돼.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나치게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어딜 가든 그냥 무조건 C, B, 무조건 객관식이어야 돼. 오늘은 뭘 먹을까요? A. 탕수육, B. 치킨, C. 짜장면. 이게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긴 하는데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게 객관식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 알겠죠? 왜? 토익은 객관식이에요. 답을 골라야지. 자, 다시 2번이요. Number 2. Henry will hand deliver the training materials. A. By express mail. B. Tell him I said thanks. C. The second presenter. 됐어. 골라. 됐어요? 몇 번? 오케이. 자, 먼저 물어볼게요. 자, A 쓴 사람. A 쓴 사람. 그렇지. 그죠? A 쓴 사람. 오케이. B 쓴 사람. B. 다음 C. 오케이. Henry will hand deliver the training materials입니다. Henry가 같이 읽을게요. Henry will hand deliver. 다시 hand deliver. 그렇지. hand deliver. Henry가 hand deliver. 손으로 직접 deliver 전달할 겁니다. The training material. 뭘? 연수 자료를 손으로 직접 전달할 거예요. A번 by express mail. 뭘로? 속달로. 그다음 B번 tell him. 그에게 말해주세요. I said thanks. 고맙다고요. 그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다음 C. The second presenter. 하면 발표하는 사람, 발표자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다음 몇 번. 고치지 말고 틀린 사람 아까 자기가 썼던 거 이상하다 해서 지금 고치지 말고 다시 몇 번 같아요. 읽어보니까. 오케이. 자, 헨리가 연수 자료를 직접 전달해 줄 겁니다.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정답 B번이죠. 그쵸? 근데 아까 들었을 때 이상하게 뭐가 잘 들려요? 특히 deliver. 그쵸? Henry deliver. 헨리가 deliver. 배달이니까 A번에 express mail. 속달. 그죠? 이렇게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A번 같은 부분을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니까요. 일단은 외우세요. 다 같이 한번 express mail. 뜻이 뭐라고요? 속달이고. 자, C번도 외우세요. 일단 presenter. 조금 포인트가 멀긴 하지만 presenter 하면 뜻이 뭐라고요? 발표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됐죠?
됐어. 요거 이제 외우시면 되고. 자, 손으로 전달하다, 직접 전달하다 할 때 무슨 단어 쓴다고요? hand deliver. 좋아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3번 파트 2. 자, 하나 더 할게요. 준비. Number 3. Should we meet for lunch today or tomorrow? A, They have a good lunch special today. B, Thanks, my meal was delicious. C. No, I didn't have to work today. 몇 번? 그치? 자, 이거 한 번 더 들을게요. 이거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Number 3. Should we meet for lunch today or tomorrow? A, They have a good lunch special today. B, Thanks, my meal was delicious. C. No, I didn't have to work today. Alright. 몇 번? 됐죠? 자, 썼죠? 써야 돼.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요. 어쨌든. 같이 읽을게요. Should we meet for lunch? 우리 점심 먹으러 만나야 될까요? 만날까요? Today. 오늘 만날까요? Or tomorrow. 내일 만날까요? A. They have good lunch special today. 그들이 오늘 좋은 런치 스페셜이 있대요. 일단 B번. Thanks. 고마워요. My meal was delicious. 음식이 맛있었어요. 다음 C. 아니요. I didn't have to work today. 저 오늘 자 don't have to. 이게 무슨 포인트예요? 그래요. 이게 문법 포인트라고요. don't have to 다음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I didn't have to work. 저 일할 필요 없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oday 오늘. 아니요. 저 오늘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됐나요? 자, 답 다시. 몇 번? 점심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정답은 A번이죠. 아, 거기 오늘 점심이 맛있대요. 라고 했으니까 언제 먹자? 오늘 먹자라는 말에 가깝겠죠. 그죠? 그죠? 여기서 질문. 자, they have. 여기서 they는 뭔 말일까요? they는 그들인데 여기서 그들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문법이라고요. 알겠죠? 이걸 문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제의 답을 A를 맞춘 사람들도요. 지금 문제를 맞출 때 they have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맞췄다기보다는 B, C가 아닌 것 같으니까 A번이 제일 적절해서 맞힌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습관이 오히려 나중에 부메랑처럼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면 갑자기 시험 때 they have가 의심이 됩니다. 갑자기 들리거든. they have가. they가 누구지? 여기서 they가 왜 갑자기 나오지? 아닌가? 알겠죠? 어때요?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평상시보다. 알겠죠? 평상시 아무 생각도 없이 찍었는데 시험 때가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져.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망한 거지. 그럼 망한 거라 그러죠. 알겠죠? 반대가 돼야 되죠. 반대가. 평상시 틀리고 시험 때 맞아야지. 물론 평상 때 잘 맞고 시험 때 잘 맞은 게 제일 베스트죠. 알겠죠? 너 어쨌건 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they have. 다시 they have. 한 번 더. they have. 이때 they have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알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떤 식당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떤 식당에서 오늘 기가 막힌 런치 스페셜이 있대. 그러니까 가서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 어떤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때 we have 혹은 they have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알고 가야지 다음에 생각 없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번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파트 2 한번 풀어봤고, 자, 그리고 이제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요즘 파트가 3거든요. 자, 우리 파트 3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7, 8, 9번 보입니다. 7, 8, 9번 보이시죠? 파트 3 몇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3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7번 풀고 8번 풀고 9번 풀고. 알겠죠? 자, 대화 들은 다음에 3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준비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avid, here are the details of my trip to the trade show. I'm sure you can handle everything in the office while I'm gone, but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need to. What's the best way to reach you at the trade show? It might be hard for you to hear your phone in that huge conference centre. That's true.
and I might not have very good reception on my phone. It's probably best to email me. I'll be checking my email regularly while I'm away. 됐죠? 자, 7번 몇 번? 아, 기억 안 난단 말 하지 말고 제발 쓰라고요. 기억 안 나도 써요. 지금 생각해서. 자, 8번. 다음 9번. 썼어요? 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야. 일단 들었으면 풀으라고. 알겠죠? 자, 확인할게요. David, here are the details of my trip to the trade show. 자, 여기 세부 사항이 있어. 트레이드 쇼까지 가는 내 트립, 여행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I'm sure you can handle everything in the office while I'm gone. 내가 간 동안에, 내가 없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네가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But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need to. 하지만 너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 좀 해줘. What's the best way to reach you at the trade show? 트레이드 쇼장에서 당신한테 어떻게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It might be hard for you to hear your phone in that huge conference center. 전화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죠? 남자가 걱정이 많네요. 응? That's true. And I might not have very good reception on my phone. 아, 안 그래도 내 핸드폰의 수신 상태가 썩 양호하지 못해. Reception 이란 뜻이거든요. It's probably best to email me. 이메일로 연락해. 이메일로. I'll be checking my email regularly. 나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 While I'm away. 밖에 나갔을 때는 이메일 계속 확인하거든. 라고 했습니다. 자, 7번, 8번, 9번. 답 다시. 고치지 마세요. 답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보라는 얘기지 그냥. 자, 7번입니다. 자, 여자가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행사. 처음에 나왔죠? 트레이드 쇼. 정답 B번. 처음에 나왔잖아요. 다음 8번. 자, 여자가 모바일 폰. 그녀의 핸드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d I might not have very good reception on my phone. Reception. 다시 reception. 다시 읽어보세요. reception. 그죠? reception이 무슨 뜻인지 원래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을 하면 돼,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왜 생각을 하냐고. 알겠죠? 무슨 뜻인지 몰랐으면 들은 거 그냥 쓰면 되죠. 몇 번? 그냥 C번 쓰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넘어가야죠. 자, 9번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 나왔어요? 이메일 보내라고 했죠. 다음 몇 번이에요? B번이죠. 알겠죠? 이게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리셉션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그 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몇 번까지 틀릴 수 있어요? 9번까지 틀릴 수 있다고. 왜? 생각이 많아지면 못 들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하나 더. 13, 14, 15번. 하나 더. 자, 준비됐죠? 시작.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Jean, I was looking at the schedule you made for this year's training seminar, and I noticed you've only scheduled 1 hour for Mika O at the beginning of the day. Last year, her presentation was almost 2 hours long. Really? Well, all of our presenters have flexible schedules. I can easily switch her presentation time with the last presentation of the day. That way, her presentation can go longer without delaying the other speakers' start times. Good idea. Would you like me to email the presenters and notify them about the change? Thanks, but that's okay. I'll do it right after I update the schedule and post it to our company website. 됐어요? 자, 13번, 14번, 15번. 체크했죠? 오케이. 자, 확인할게요. Jean, I was looking at the schedule you made for this year's training seminar. 너 트레이닝 세미나 올해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내가 봤는데 and I noticed you've only scheduled 1 hour for Mika O at the beginning of the day. 첫날 미카 오라는 사람 시간을 1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Last year, 작년에 her presentation, 그녀의 연설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really? 정말요? Well, all of our presenters have flexible schedule. 근데 우리 발표하는 사람들 다 스케줄이 유동적이라서 I can easily switch her presentation time with the last presentation of the day. 그날 마지막에 연설하는 사람과 쉽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That way, 그러면 her presentation can go longer without delaying the other speaker's start time. 다른 사람 연설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일단 유지가 될 수 있겠네요. Good idea. Would you like me to email the presenters, notify them about the change?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 좀 제가 보낼까요? 그래서 change에 대해서 말해드릴까요? 했더니 고맙습니다. But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 I'll do it right after I update the schedule. 내가 스케줄 업데이트한 다음에 post it to our company website.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하면 되니까 굳이 이메일 보낼 필요 없어요. 13, 14, 15번 다시. 됐어요? 오케이. 13번입니다. 자, 그래픽 보세요. Who does the woman say will present at 12:30? 자, 12:30 보이시죠? 12시 30분에 원래 누가 발표하는 거예요? 미카오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연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누구랑 바꾼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연사랑 바꾸면 되겠다고 했죠. 마지막 연사. 보이시죠? 정답 몇 번? D번. 됐나요? 됐어요? 이해되죠? 이해됐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14번. 자, 남자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Would you like me?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까요? 했죠. 자, 이메일 보낸다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contact.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했죠. 동시에 15번에 자, 여자가 revised 된 변경된 스케줄을 어떻게 하겠다? 이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 홈페이지란 말을 뭘로 바꿨어요? 자, 인터넷에 포스팅하겠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알겠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른 거 다 빼놓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자, 우리 아까 것도 잠깐만 볼게요. 요거 잘 보세요. 그렇죠? 요게 첫 번째 문제.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뭘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요즘에 어떤 토익의 출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딱 처음에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아니에요. 알겠죠? 1번, 2번, 3번 쭉 전제가 나오다가 1, 2, 3번 알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요즘에 어떤 문제풀이에 합당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즉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는 오히려 그 다음 말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얘기했던 그 습관이 왜 실제 문제풀이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연습은 제 ETS 강의에서 녹아져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중에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ETS 책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그거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파트예요? 파트 2 문제죠. 파트 2 문제는 원래 듣고 ABC 중에 답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치? 그죠? 그리고 고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채점하죠. 채점하시면 제대로 복습을 하게 안 하게요?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문제 풀면 저도 그래요. 문제 풀면 답 매기는 데만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억지로라도 평상시 공부할 때 답을 매기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정확하게 공부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단어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 무엇인지 더 의식해서 듣는 게 더 중요한 연습일 수 있겠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다 쓰긴 좀 그러니까 요거 듣고 ABC 중에서 답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도요, 먼저 Number 2. Who's the man in the picture holding up the trophy? A. That's my uncle. B. It was taken last year. C. It's made of pure gold. 몇 번이에요? 풀었으니까 일단 푼다고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자, 됐고,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들을게요. 자, 맨 첫 단어 신경 쓰시면서 다시. Number 2. Who's the man in the picture holding up the trophy? A. That's my uncle. B. It was taken last year. 됐죠? 자, C 마지막. C. It's made of pure gold. 였어요.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겠어? 이런 습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들린다고 Who's the man? Who's the man? Who's the man in the 이렇게 듣죠. 이것만 지금 듣는 거야.
계속 듣는 거죠. 그래놓고 아 뭐다? 알겠죠? 야, 안 돼요. 가급적이면 이걸 한꺼번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걸 다 적는 거예요. 요거 쓰고 요 기억 안 나면 안 쓰고 요거 기억나면 쓰고 요거 기억 안 나면 안 쓰고 기억나면 쓰고 요거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전체를 한번 다시 듣는 거예요. 자, 전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Number 전체 2. 처음부터 끝까지. Who's the man in the picture holding up the trophy? A. That's my uncle. B. It was taken last year. C. It's made of pure gold. 다 쓰세요.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는 것만. 어? 자,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만 가지고 썼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제대로 지금 습관을 잡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억나는 것이 문제 푸는데 거의 상관이 없다면 글쎄요. 일단 토익에 아직 방향을 제대로 못 짚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Who's the man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저 남자. Holding up the trophy. 트로피를 들고 있는 저 남자. 누구예요? That's my uncle. It was taken last year. 작년에 taken, 찍은 거고요. taken, 찍은 거다. 다음 C. It's made of pure gold. 이거 순금이에요. 어? C 쓴 사람. C 쓴 사람. 어? 나가. 됐어요.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언제? 수업 때. 알겠죠? 농담 삼아서. 알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포인트가 많이 떨어지는 보기가 하나 정도는 있죠. 그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때 문제 풀다가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분명히 명심할 것은 자, 여기선 포인트가 많이 어긋나 있지만 It's made of pure gold. 이 문장도 반드시 확인해 두시라는 거야. 알겠죠? 왜?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포인트는 토익에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만큼 거리가 멀었을 뿐이죠. 자, 정답 다시 확인할게요. A번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반대로 이제 자, 질문이 아예 써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이 좀 빠질 거야. 이게 무슨 토익이야? 아니 문제 풀어야지. 질문을 썼는데 너무 쉽잖아. 쉽죠? 그죠? 쉬워 보이죠? 질문이 써 있으니까. 자, 보기 A, B, C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지? 자, 일단 먼저 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듣고 Number 6. Where's next year's research conference going to be held? A.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B. No, we didn't have one. C. Yes, we're all going there. 몇 번님? 답은 아마 쉽게 골랐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제 A, B, C가 없죠, 지금. 질문만 써 있죠. 써보세요. 써보세요. Number 6. Where's next year's research conference going to be held? A, A.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B. No, we didn't have one. C. Yes, we're all going there. 써요. 쓸 수 있겠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쓸 수 있어요. 다는 못 써서 그렇지.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을 만큼만 쓰라고요. 그리고 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듣고 쓰라고요. 이렇게 듣지 말고 제발. 이렇게 듣지 마세요. A.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A.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A.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이것보다는 알겠죠? 이것도 나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보다는 A, B, C를 한꺼번에 듣고 가급적 기억해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 습관. 그 습관. 습관. 공부 습관. I think it's going to be in Cairo. 카이로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리서치 컨퍼런스가 어디에서 열릴까요? 제 생각에는 카이로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B번. 아니요. We didn't have one.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C. 네. We are all going there. 우리 모두 그리로 갑니다. 그쵸? 이 there. 이것도 장소긴 하지만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로 어디론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답. 몇 번? A번. 우리는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 하나 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파트 3죠. 아까 우리 파트 3 두 세트나 봤으니까 그죠? 바로 연결할게요. 자, 답 일단 골라보세요. 1, 2, 3번입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David. Are you going to the sales seminar on Friday? Well, I'm not sure. The problem is that my car's in the auto shop being repaired, so I don't know how I'd get to the conference center. If I take the bus from home, I wouldn't get there until after 9, and I'd miss the breakfast reception. Why don't you ask Michael if he can give you a ride?
He's taking me and another coworker. I'm sure he wouldn't mind. That's a good idea. That way I won't miss any of the morning activities. I'll give him a call right now to check. 오케이. 1번 정답. 그다음 2번. 자, 마지막 3번. 다 골랐어요? 골랐죠, 이제. 그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자, 보세요. 여자부터 남자까지 이 부분을 끊지 말고 듣고 끊지 말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끊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Hi David, are you going to the sales seminar on Friday? Well, I'm not sure. The problem is that my car's in the auto shop being repaired, so I don't know how I get to the conference center. If I take the bus from home, I won't get there until after 9. And I missed the breakfast reception. Why don't you ask Michael if he can give you a ride? He's taking me and another coworker. I'm sure he wouldn't mind. That's a good idea. That way I won't miss any of the morning activity. I'll give him a call right now to check. 이걸 한번 쭉 전체로 듣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저처럼 쭉 자기가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꺼번에 스크립트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왜? 전체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읽고. 기억이 나야 되죠.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석이 아니라 요약이라고 하죠. 요약이 먼저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알겠죠?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게 기억이 안 나죠? 다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안녕 데이비드 너 세일즈 세미나에 금요일날 갈 거니? 웰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문제는 내 차가 지금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리하고 있다는 중이야. So I don't know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컨퍼런스 센터에 갈지. 만일에 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면 나는 거기에 9시 이후엔 9시쯤이나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침에 리셉션을 놓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일단은요. 알겠죠?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문제 들으면서. 왜?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말을 듣고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습관은 뭐예요?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읽고 자기가 요약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요약한 그 정보 하에서 최소한 2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정답 몇 번? B번. 세일즈 세미나 참여하는 거였죠? 처음에 나왔고요. 자, 2번. 남자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이어서 차가 지금 수리 중이라고 했군요. D번에 오토모빌이라는 단어, 차를 가리켰고요. repair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3번에 자, 여자의 제안은 몇 번? 그렇죠. 마이클한테 태워달라고 해라. 마이클을 뭐로 바꿨어요? 코워커에게 태워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ride란 말로. 3번의 답 A번.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파트 4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트 4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연습입니다. 파트 4 연습 마지막으로. 자, 일단 3, 4로 이어질 때 이제 4 쪽의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3하고 습관이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한 세트만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3, 14, 15번 문제입니다. 자, 눈 부릅뜨고. 자, 준비.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준비. 들을게요.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nd floor plan. Attention Holland Hall factory employees. On Saturday, tomorrow, a new conveyor belt will be installed on assembly floor A. Everyone will need to learn to use the new machine safely, so at 9 o'clock on Monday morning, all workers are required to attend a safety training seminar in the conference room across from assembly floor B. There is an exception for those that are working on an irregular schedule, though. Those workers can receive the training individually.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if you need to schedule that. For everyone else, have a good weekend, and we'll see you in the conference room on Monday. 자, 풀어주세요. 13번 정답. 14번. 이렇게 15번까지. 자, 아까 똑같은 복습할게요. 자, 전체를 한번 다시 쭉 듣습니다. 끊지 않고요.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nd floor plan. 자, 해석하지 말고요. Attention Holland Hall factory employees. On Saturday, tomorrow, a new conveyor belt will be installed on assembly floor A. Everyone will need to learn to use the new machine safely, so at 9 o'clock on Monday morning,
all workers are required to attend a safety training seminar in the conference room across from Assembly Floor B. There is an exception for those that are working on an irregular schedule, though. Those workers can receive the training individually.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if you need to schedule that. For everyone else, have a good weekend, and we'll see you in the conference room on Monday. 했어요. 자, 요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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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무슨 말이었어요? 뭘 설치한대요? 어디다가? 그 다음에 참여해야 된대요. 언제? 어디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이게 안 되죠? 한 번 더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끊지 말고 한꺼번에. 알겠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러면 어떤 효과까지 있냐면, 자, 지금 특히 파트 4는 몇 사람 읽었어요? attention부터 맨 끝에 monday까지 한 사람이 읽었죠? 그 한 분의 목소리가 완전히 장악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게 최대 수혜는 결국 뭐에 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ETS 책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을 읽은 이 원어민이 실제 시험장에 등장하는 원어민과 싱크로율이 100%죠. 알겠죠? 똑같은 원어민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연습에서의 어떤 100% 효과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책이야? ETS 책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제가 괜히 어떤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까지 어떤 공부 방법 중에서. 알겠죠? 공부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책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죠? 자, 이해되죠? 자, 조금 해석 도와드릴게요. Attention. 자, factory employee. 공장 직원들에게. 자, 토요일 날, 내일이죠? 컨베어 벨트가 설치될 거예요. 어디서요? Assembly Floor A에 설치가 될 거고요. 알겠죠? 자, 근데 9시, 월요일 아침 9시 모든 직원들이 세이프티 트레이닝 세미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컨퍼런스 룸에서 참여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Assembly Floor B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죠? 근데 자, working on an irregular schedule.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 트레이닝 세미나를, 즉 이 트레이닝 연수를 인디비주얼리 따로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원하신다면 스케줄을 잡고 싶으면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For everyone else. 그리고 남은 사람들 모두 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월요일날 컨퍼런스 룸에서 뵙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 14, 15번. 13번. 자, 무슨 요일에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될 것이냐? 정답 D번, Saturday. 처음이었죠? 그다음 14번 그래픽을 보면 워커들은 세미나를 어디에서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어셈블리 플로어 B 건너편에 있는 컨퍼런스 룸은 바로 D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랬을 때 처음에 들렸던 어셈블리 플로어 A는 바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기억났던 사람들은요. 그다음 15번에 자, some employee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 연수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정답 A번에 트레이닝 세션을 스케줄을 잡으려면 슈퍼바이저에게 따로 얘기를 하라는 말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보면 매달 시험을 보고 느낀 단상에 대한 어떤 소회, 제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간과하고 있고 혹은 놓치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실수가 아닌가. 근데 그 자그마한 실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알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어쩌면 정말 중요하고 큰 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을 해 주셔야지 그나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요, 한번 만들기도 어렵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고치기도 힘들어요. 알겠죠? 정말 좋은 습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하나하나의 스텝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의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keep up the work. 오늘부터 당장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시험 대박 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